이제 행정법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행정구제예요. 규제 아니고 구제. 규제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구제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 그동안에는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해서 뭔가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봤으면 도움을 준다 하는 거를 구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구제. 그럼 구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아까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이게. 비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행정쟁송은 우리 사건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응? 4문제가 나와. 이거 하나 배운 게. 공법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아니면 2개 나오고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반드시 나올 거예요. 공시지가를 여러분들 배우시거든. 공시지가. 거기에 이의신청하라.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공시법에 가도 나올 거고, 중개사법에도 나올 거고, 세법에 가도 다 나와. 오늘 배운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개사법,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걸 알면 3군데, 4군데는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째 행정쟁송에는요,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의신청은 들어보셨지? 이의 제기하라, 그 이의신청이야.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잘은 안 들어봤지만, 들어보시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걸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소송. 그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우리가 불만 있을 때 어디다 해요? 이렇게 묻겠죠. 그게 바로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에 나 불만 있거든 하고 제기하는 걸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소송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법원이겠죠. 법원에 제기하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 과정에는 이제 어떤 걸 내냐면요. 모든 절차는 행정청에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불만 있거든 법원으로 가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했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또 별로 여러분은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복이라 그래. 불복.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뭘 낼 거냐. 이의신청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들 과정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또 불복할 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에 먼저 하고 행정청 쪽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가라 이런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하라는데 우리가 행정청은 아까 3단계가 있죠. 그 3단계 어디다 할 거냐 이 문제야.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그 어디다 할 거냐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요 이의신청은요. 행정청 중에 처분청에 해요. 처분청에. 청자는 행정청의 약자야. 처분한 행정청에다 하는 건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행정심판하라. 그럼 어디다 할 거냐. 처분청. 직근 상급기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청 직근 상급기관. 분명히 상급이에요. 근데 직근이라는 말은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자, 울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울산으로. 남구청장. 행정청 맞죠? 응? 남구청장. 그럼 남구청장의 상급기관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울산광역시장 상급기관은 공법이니까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때 남구청장이 여러분한테 처분장을 보냈어요. 이제 처분을. 그래서 고지서 보냈어요. 근데 그 고지서에 보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다 해요? 그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걸 이의 신청이라 한다. 그 뜻이에요. 네? 처분청 그 말은 처분한 쪽에다가 이의 신청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처분이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고지서에 봤더니 이의 신청하라 그러면 그 고지서 나온 쪽에다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하라 그러면 처분한 쪽에 위에다 하라 그 말이에요. 위에다. 그럼 위에다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행정심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법률상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단계가 있는가 단계 거쳐서 그게 바로 뭐야? 직권 바로 위에 상급기관을 거쳐서 와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내는 게 이거지 이제. 시장군수가 처분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럼 맞았다 이래야 되겠지? 시장군수가 처분했는데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겠죠. 부동산학회로는 시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나와.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시지가를 결정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 틀렸네요.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해? 처분한 쪽. 처분한 쪽이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하세요. 처분한 위에. 그것도 바로 위에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울산광역시장이 처분을 여러분한테 내렸어요. 그리고 고지서에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어디다 해? 그 처분한 쪽에다 이의 신청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 하세요. 그럼 어디다? 여기다가 행정심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시험하고 상관없는 참고사항이에요. 우리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하고 연관된 경우도 있겠죠? 응? 국토부 장관이 처분했다. 이의 신청하라. 그럼 그대로 처분청에 하면 맞는 거죠? 행정심판하라 그러면. 대통령 끌어올까 이제? 대통령한테 이름, 우리 행정청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처분했을 때 행정심판하세요 그러면 장관 소속에는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앞에가 중앙자가 붙은 위원회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장관이 처분한 것은 행정심판은 장관한테 하면 안 되니까 그 위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속된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공시지가 같은 거 여기다 대신하셔야 돼요. 공시지가는 장관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하라 그랬으면 거기다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갈 때는 그 무슨 위원회에다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 여기까지는 내진 않아요. 시험 무조건 시장하고 군수하고 도지사밖에 없어. 시험 문제 자체는. 시장군수 그러면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행정심판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요까지밖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 그 답을 줬어요 지금. 답을 줬는데 가서 틀리고 오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런 거는 기본이거든. 그리고 이 신청은 또 날짜가 같아요. 전부 30일로 돼 있죠. 개월수로 1개월로 돼 있죠. 다 똑같아 어느 법에 가도. 그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야.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우선 어디다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 했더니 그래도 결과가 마음에 안 맞을 때 어디로 가라? 법원으로 가는데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소송에다가 행정자를 썼느냐? 행정청에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럼 소송의 종류가 우리가 3개가 있어요. 민사소송 들어보셨어요? 그 민사 뭐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결 못해서 법원에서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게 민사소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반대 형사소송 있죠? 형사소송은 우리가 공법을 위반했어. 공법을. 그러면 이제 검사가 여러분을 입건하는 거지. 그래서 검사가 원고, 여러분이 피고가 되는 것을 형사소송이라고 그래. 그 이제 잘못 걸리면 징역 살거나 벌금 내고 이러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걸, 그걸 바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가 온 거지 이제 행정청이 반대로 피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소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정소송 자체로는 출제를 안 해요.
요거 다음에 한다. 요거 다음에 한다. 근데 행정소송 어디다 하냐 이렇게 시험은 안 내요. 왜냐? 요거는 적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적어놔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행정법상의 원데 전치라는 말은 경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려면 뭐를 경유하라? 행정심판을 경유하고 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소송 바로 하지 말고 행정처 한번 거쳐서 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심제예요. 행정청에서 한 번, 법원에서 두 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등법원 가야 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새로 만든 게 행정심판 편의주의라고 그래. 이거는 3심이라고 그래서 행정청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서 3번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가요? 2심제가 유리해요? 3심제가 유리해? 3심. 법원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행정청이 하면 행정청이 자기가 해놓고 여러분한테 유리한 결정 해줄까? 안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보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결정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번만 하면 우리가 1번을 까먹는 건데 3번을 하니까 우리가 더 보호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병용이 된다 그래서 병용.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시험에서 이걸 낼 수도 없고 이걸 낼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소송 자체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이건 공부 아니야. 실무할 때만 물어보러 오시면 돼. 실무할 때만 내한테. 공부할 때는 그냥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한다. 뭐 다음에?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심판 다음에 한다.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괜히 이거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틀리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요게 이제 행정구제에서 행정쟁송의 개념이에요. 그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가? 혹시 알죠? 이 손실보상은요, 행정청, 아니면 뭐 국가라고 해도 돼요. 행정청이나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그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를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자, 손해배상은 행정청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행정청도 해당되고 우리 국민도 해당돼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차이점이 2가지가 있어요. 양쪽 지금 비교해 보면 적법하고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해놨죠. 하나는 이거는 행정청이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여기는 행정청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국민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그 행정청이 국가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한다. 그 말은 어디 법에 나오느냐? 공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공법에서만. 공법은 아까 우리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률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걸 말하죠. 수용하는데 이게 아무 법에도 없이 수용하나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는 거지. 그게 적법이에요. 적법행위. 그럼 손해배상은 사법에서 쓰는 용어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법이죠. 그럼 민법에서 우리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 가서 자세히 배우시고 오늘은 이름만 써볼 거예요. 민법상에서 위법행위라 그러면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했다.
이럴 때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용어 자체가 법률에 따라 다른 거죠. 공법 시간에 손해배상 그러면 되나요? 공법에는 손해배상 자체란 용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손실보상이야. 그럼 민법에 가서 손실보상 그러면 되나요? 뭐 또 안 돼, 그거는.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공법, 어떤 법률은 항상 무엇과 뭐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 자, A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토지를. B에게 1억 원에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두 사람 모두 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죠. 자, A는 무슨 권리가 있나요? 돈 받을 권리 있죠? 매매 계약했으니까 돈 달라는 권리가 있겠죠. 의무는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반대로 B는 무슨 권리가 있나요?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 있지. 그러니까 이쪽에 의무가 이쪽에는 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의무는 돈 줘야 될 의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받았어, 이 사람한테. 1억을 받았어요. 1억 원이 입금됐어. 근데 여기서 C한테 여기서 1억 5천을 준다니까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 그럼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청구해? 채무 불이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 자체는 뭐하고 뭐가 있어? 내한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한 것을 채무 불이행. 그래서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불법은 뭐예요? 자, 우리 이야기에다가 싸움하면은 주먹으로 쳐라 이렇게 법에 돼 있나요? 안 돼 있지. 그 없는 걸 했으니까 불법이지. 그래서 그때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폭행죄가 되는 거 폭행죄.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 그래야 공부하는 과정이 이게 뭔지 구분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본은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책에 이제 진도로 들어갈 건데요. 공법을 또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하는 또 방법까지를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고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은. 하기 힘들죠,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신 분은 여러분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법이지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하고 공포의 공법 이렇게 말해.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쉬운 공법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쉬워지느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아까 법이 6개가 아니라 18개를 배우는 거야. 법령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근데 우리는 시행규칙은 안 나와. 나와도 한 10%가 나오는데 공부 안 해도 맞추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법하고 0까지만 배우는 것이, 법하고 0까지. 그리고 이 과목의 특성이 좀 생소하죠.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용어가. 그리고 개정이 자주 돼, 개정이. 뭐 좀 하나 외워놨더니 또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다시 외워야 돼. 근데 바뀐 것도 외우려면 잘 안 들어가. 옛날 것만 남아있다가 또 틀리고 와.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아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공부는 무조건 방금 한 것처럼 용어 정리하자 이러면 끝나요. 공법 공부는 용어 공부예요. 원래 법 과목 자체가 용어의 뜻을 알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배운 게 그 용어들 많이 배웠죠. 그런 용어들을 알면 공법은 50%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업만 안 빠지고 용어만 정리해도 50점은 맞아요. 공법은. 용어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 공부할 때. 오늘 이걸 배웠어요. 부동산 공법이 뭐냐 하고 이걸 배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으로 한다면 책에 목차가 있죠. 그 목차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목차. 목차 순서를 알면 공부하는 순서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암기하고 싶거든 목차 같은 걸 외우시면 돼요. 내용은 외우지 말고.
책 여러분들 법조문 내용 다 외울 수는 없죠. 혹시 외워도 안 되고, 좀 외운다면 크게 틀을 좀 외우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 흐름을 할 때 국토개혁법 하면 국토기 뭐냐 하고 또 전체 흐름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머릿속에 좀 담고서 접근하면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법률은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실 것. 이 말을 못 알아듣시는 분이 꽤 많아요. 꼭 외우려고 그래. 외우는 건 암기라 그러지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했을 때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해예요. 적는 거 아니에요. 적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한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외우다 보니까 자꾸 첫 글자로 따서 외우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엉뚱한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만 하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려니까 암기는 하지 말자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법률 공부하시는 분이 암기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법률을 외워서 푸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객관식이니까 맞다 틀렸다를 판단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꾸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뭐 나오냐면 공법은 숫자 나와도 절대 무시하실 것. 숫자 나와도 시험에 실제로 숫자로 직접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숫자 앞에 기준점이 이걸 내는 거지 숫자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 잘못된 게 숫자 나오면 막 외우려고 하시는데 외우지 말란 이야기예요. 숫자는 7월 정도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공통점이 있어. 숫자도. 어디는 얼마, 어디는 몇 공통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숫자 나오면 숫자 앞에가 무슨 날로 돼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뭘 6개월 안에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통지 받은 날, 통지 있은 날 이런 식으로 내놔. 6개월은 딱 맞춰줘 시험에 가면. 그리고 이걸 바꿔놓는 거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요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공법은 나올 때 뭐 몇 개월 안에 해라 그럼 무조건 받은 날 그래야 돼. 받은 날. 앞에 단어는 빼고 그냥 무조건 뭐 한 날? 받은 날이야. 있은 날하고 받은 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받은 날이 민법의 도달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도달이 돼야 여러분이 뭐죠? 알게 되잖아. 안 날이 안 날. 근데 있은 날로 가정하면 오늘 행정청에서 통지를 행정청이 통지를 보냈어. 근데 보냈는데 자기는 알아. 근데 여러분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 그럼 있은 날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받기도 전에 기간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법에서 기간 줄 때는 무슨 날로? 받은 날로 줘요. 그러니까 날짜보다 중요한 거 이런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 뭐 몇 년 나왔다고 몇 년 이거 외우고 다니시면 시험에서 아무것도 못 풀어. 그 앞에 무슨 날로 몇 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요. 책의 조문에 보면 행정청 이름 나와. 이런 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그냥 머릿속에 아까 세 단계 든 것만 갖고 응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지. 무슨 계획은 누가 만들고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5월달쯤 가면은 지쳐서 쓰러져. 공부를 못하게 돼. 자꾸 외우다 보면.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암기 좋아하신 분은 세 가지만 딱 정리하고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외울 게 있어요, 읽기는. 아까처럼 용어의 뜻이 나온다? 그럼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기본하고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 용어는 좀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류. 아까 용도지역의 종류 그러면 나왔죠. 도시지역 관리 이거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 이름을 알아야 숫자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종류 외우셔야 되고 절차가 나와요. 아까 무슨 사업한다 이런 말 했죠. 그럼 사업하는 공식은요. 국토개혁에서 한 번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하위법에 가도 그 절차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절차는 나오면 무조건 한 번 외운다. 그 다음에 종류 나오면 종류 외운다. 옆에 목적 뭐 이런 거 써 있어도 아무 뜻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종류 개수만 알면 되고 절차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 암기하세요. 그 말은 용어나 종류나 절차 요거 빼놓고는 그냥 쉽게 이해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예습 복습하라 이거는 어느 과목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공법 시간에는 예습은 필요 없어요. 혹시 이제 새 책 받았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읽어오자 하고 읽어왔더니 오늘 하나도 안 했죠, 이거. 그러니까 공법은 책을 여러분 읽어와도 의미가 없어, 이게.
왜냐면 이건 내 마음대로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거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읽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습이 아니라 그냥 수업 듣는 거죠. 듣고 집에 가서 그거 복습만 해오시면 돼. 한 4개월 동안은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습은 필요 없어. 그럼 이제 5월쯤 가면 여러분 예습해야 돼요. 왜?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예습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수업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거 복습만 하자. 그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복습하는 것도 알려줘. 몇 개 뭐만 해오라고. 그럼 그것만 딱딱딱 해오시면 처음에는 따라가실 거예요. 5번째, 우리 과정은 반복학습이라고 그래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거 들었는데 얼마나 오늘 남았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숫자로 해볼까요? 한 10%도 안 남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했던 게. 그럼 10%도 집에 가면 또 5% 까먹어. 그 가는 시간에. 그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게 우리 현실적이야. 왜냐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할 때는 어떻게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내 머릿속으로 남지는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복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원래 100점이죠, 지금. 이게 100점인데 우리는 이 중에 60점을 맞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공부한다고 60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요만큼 알게 되는 거죠. 또 조금 이렇게 해서 60점을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뇌 구조를 알으셔야 돼. 이거 우리 뇌라 그러면 공부머리는 이밖에 안 돼, 이게 공부머리는. 근데 이 공부머리도 고3 때 머리예요, 고3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쪼그라졌어. 이만큼밖에 없어. 지금은. 현실이야,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꾸 머리 아프다고 그래. 왜 머리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거든. 공부 넣으려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꾸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막 스트레스 받아 아픈 거지. 근데 한 2달 지나면 좀 머리가 덜 아파져. 왜요? 커져. 조금씩. 이게 반복이에요. 공부를 하면 뇌가 좀 커져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머리를 쓰다 보면 커진다고 그러죠. 잘 된다고 그러지. 그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그만큼 작아졌다가 우리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씩 반복하면 이게 점점 커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60점 합격한다 그러면 옛날과 한 반 정도 돌아오면 60점 합격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요. 반복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한다는 분 있죠? 우리 말고 그냥 다른 일반인들 뭐 싸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지. 그럼 얼마씩이나 공부할까요? 한 10년 가까이 공부해. 왜 10년 가까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집에 가셔서 오늘 수업을 안 들었다고 가정하고 오늘 안 들으신 분이 그 동영상 봐보세요. 1시간도 못 봐. 1시간 보면 벌써 머리가 아파져.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를 우리 연속극 같은 거 한 10시간짜리도 보거든요. 그죠? 그는 미남도 나오고 막 이래갖고 멋있는 남자가 나와서 하니까 아줌마들이 좋아해서 막 이렇게 따라가거든. 그건 무슨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 공부는 뭐 스토리가 어디 있어. 그냥 해 하고 따라가는 건데. 재미가 없거든, 첫째. 그래, 재미가 없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듣고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들은 거야, 이제. 들은 거니까 조금 더 그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이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재미가. 재미없으면 공부 못 해요. 아까 했어. 근데 내가 놓쳤는데 들어보니까 알겠거든, 이게. 아까는 뭔가 헷갈렸는데.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요, 다 보시면 안 돼. 4시간짜리 동영상 다 보고 있으면 4시간 끝밖에 졸고만 있잖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시라는 얘기야. 아까 내가 막 설명하고 예를 들고 막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딱 해야 돼. 행정청을 나는 알아야 되겠어. 그럼 행정청 나오는 부분만 딱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야. 행정개혁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행정만 딱 보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간 전략이 되고 공부가 오히려 효율적이 되는 거지. 질질 끌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동영상도 처음부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쫙 오늘 수업했으면 집에 가서 필기한 거랑 있으면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부분을 좀 보자. 그걸 찾아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오늘은 이제 기본서를 안 했지만요. 기본서를 꼭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거의 책이 밑줄은 그어져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많아. 밑줄은 긋지 말라고 해도 파란색, 빨간색, 형광펜 다 그어놔. 근데 책은 안 읽어.
근데 책을 읽으셔야 돼. 이 법공부 합격하시려면 책을 읽으셔야 돼. 기본서를. 시험 문제가 책에 있잖아요. 내가 설명해 준 거는 이해하라고 설명해 준 거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나오는 건 책에 있는 조문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서 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읽는데 속독으로 읽는 게 좋아요? 뭐 정독으로 읽는 게 좋아요? 정독으로. 근데 나는 반대로 하는데 먼저 속독 썼죠. 법 공부할 때는 속독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 정독보다는. 쉽게 모르는데 정독하면 뭐 들어가나요? 법조문은 보통 2, 3회 정도를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냥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읽냐면 아까 내가 책 폈을 때 읽는 속도 있죠. 특발시공, 특광시공 이렇게 읽듯이 그냥 편하게 몇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그게 눈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법 공부는. 요즘에는 우리 사법고시 곧 준비한다 그러면 학원이 있어요. 사법고시 학원도. 근데 우리 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전부 공부한다, 사법고시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절로 갔어요, 절로. 아무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없어. 절로 가는 거지. 그 법조문 펴놓고 뭐예요? 잊고 있는 거, 잊고 있는 거. 그래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면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법조문의 이해를 하시려면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때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책 이거 갖고 있는 거요.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최소한 5번을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2, 3회 읽고 정독 한 2번 정도 하시고 그러고 시험장 가시면 60점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보신 분은 당연히 안 나와요. 점수가. 암기해 갖고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계획을 세울 건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따로 공부할 계획은 필요 없어요. 뭐 말이냐면 우리 학원에 오면 학원 커리큘럼이 있어요. 몇 월 달에 뭐 어떻게 한다. 몇 월 달에 뭐 한다 있죠. 그 안에서 맞춰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것이 전문가 전문. 한 30년 이상을 했던 거를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이걸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따로 뭐 언제 뭐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학원 계획 시간표. 학원 시간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복습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복습은 뭐냐. 집에 가서 공법 복습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과목이 있으면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으면 여러분이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하고 싶은 과목을 좀 더 하는 거고 그 시간표에만 맞춰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공부 시간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4시간이 필요해요. 수업 말고 집에 가서 하는 거 집에 가서 하는 거 4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한 4개월 하셔야 돼요. 그럼 오히려 그 뒤에는 이제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이 처음에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 읽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막 놀아. 그럼 막판에 가서 막 12시간씩 공부해. 합격 못 하잖아요. 왜? 기본이 안 되니까. 그때서는 애우는 걸 하거든. 막바지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합격하시고 싶거든 4개월 해요. 내가 아까 4개월을 자꾸 강조하죠. 2과정이에요. 이 2과정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60점 나오는 시험 문제는 거기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그걸 반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4개월 배운 것만 갖고 시험장 가보세요. 거기 다 60점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5월부터는 반복해서 자꾸 주입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려면 4개월을 어떻게 버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 4개월만 참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4개월 지나면 굉장히 쉬워져요. 갈수록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어렵지만. 응?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나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국토계획법 첫 진도를 들어갈 거예요. 그 대신에 복습을 4가지를 꼭 해오셔야 돼요. 요 4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법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행정청을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행정청. 요거를 정확하게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행정계획을 배우셨죠? 구속적 계획이 있다, 비구속적 계획이 있다, 요거요. 뭐 상위다, 하위다 하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의 체계를 배우셨어요. 맨 위에 국토종합,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 있죠? 그거 딱 정리 머릿속에 하시고요. 4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6가지 있었죠?
그거. 그리고 다음 주는 요거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첫 페이지 펴면 광역 나오고, 기본 나오고, 관리견,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오늘 4시간 수업했지만 4시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넘기시고 나머지는 또 반복해서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요거 네 가지만 딱 정리해 오시면 다음 주부터는 수업 나가는데 조금 이제 편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만 좀 시간이 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50분씩 딱 알아서 잘 해드릴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